산에도 무거웠던 짐들을 내려놓고 벌거벗고 있는 중이네요. 산이 훤해지고 있습니다. 막 지금 올라오는 참부채버섯, 이명으로는 황금느타리 발생이 됐네요. 상태들은 괜찮습니다. 늦게 나온 아이들은 참 싱싱해요. 국물 맛이 좋은 참 부채버섯이에요. 이렇게 막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막 나오는 유생도 있어요. 온도, 습도만 맞으면은 온도는 맞다는 거예요. 이 유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만 이렇게 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부채버섯 유생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늦은 시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올해는 가뭄이 심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작은 참 부채버섯이 나오고 있어요. 유생이 이렇게 작은 유생들이 이제 자라나기도 해요. 나무 구멍 속에도 이렇게 참 부채버섯이 자라나고 있네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참 부채버섯은 시기적으로 아직도 11월 말까지는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안 닿는 곳은 겨우철에도 채취를 해요. 이 상태로 날씨가 추우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느타리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얼든지 말라버리든지 하죠. 하지만 이 부채버섯은 벌레가 잘 먹어서 말라붙기보다는 벌레가 다 먹어버려요. 느타리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얼어 있을 때 채취를 해도 설악산 같은데 겨우철에 산행을 하다 보면 얼려져 있는 이 참 부채버섯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먹어보면 맛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상태는 양호한 편이네요. 여기는 거피가 거의 다 벗겨졌는데도 그래도 많이 발생이 됐네요. 거피가 벗겨진 곳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됐어요. 상태들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상태는 좋네요. 하나만 볼까요? 상태는 참 깨끗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거피가 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거피가 벗겨진 곳은 많이 안 붙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붙어있네요. 이 약초나 버섯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으시면은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도 저도 버섯은 공부 중이에요. 하지만 여기 막 나오는 유생도 있네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산에 오면은 그 버섯에 자라는 그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색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실물과 색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또 그늘진 곳과 햇빛 난 곳과는 또 틀려요.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채취한 것과 햇빛 있는 곳에 채취한 것은 황금색이 틀려요. 느타리보다는 약간 촘촘하죠. 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같은 얘기 똑같이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학습이 중요해서 이름과 이명을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채버섯, 이명으로 황금느타리는 한 나무에 쭉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으면 그냥 한 나무로 끝나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주 싱싱하게 이쁘게 나오네요. 참 부채버섯, 이명으로는 황금느타리예요. 이 정도 크기에는 벌레가 잘 안 들어갑니다. 이쪽은 싱싱합니다. 이렇게 싱싱하게 쭉 붙어 있네. 큰 고목, 쓰러진 고목에 붙으면은 쭉 붙어 있어서 금방 먹을 만큼 채취할 수가 있는 버섯이에요. 신갈나무예요. 이 참 부채버섯은 쓰러진 고목에서 발생을 해요. 낮은 산보다는 주로 높은 산, 고산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하지만 느타리가의 참씨 올해는 그렇게 많이 붙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 벌레들이 벌써 이거는 지금 달팽이가 하얗게 진을 내놓고 달팽이가 뜯어 먹었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작년같이 큰 고목에 참나무나 신갈나무든 구참나무든 떡갈나무든 그리고 왕벚나무든 쓰러진 고목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많이 활짝 폈네요. 하지만 이 버섯은 느타리 버섯과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추우면 얼어가지고 내년 봄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채취할 수가 있어요. 얼어 있는 거 그대로 채취하시면 되거든요. 참 부채버섯,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라고 합니다. 올해는 예전같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계곡에 쓰러진 신갈나무예요. 저욱에도 지금 발생이 됐는데 마르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는 이 참 부채버섯, 이명으로는 황금 느타리라고 하네요. 국물 맛이 좋은 버섯이에요. 다만 이 부채버섯은 크기가 이 정도 크면은 벌레가 잘 들어서는 버섯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를 채취할 시에는 소금 한 주먹을 물에 타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담가 놓았다가 요리를 해 드시면 되네요. 벌레가 다 빠져나가요. 저 위에까지 해서 쭉 지금 발생이 돼서 마르고 있는 것도 있고, 유생이 막 올라왔다가 크지를 못하고 습이 없다 보니까 마르고 있는 상태예요. 거피가 완전히 벗겨지면은 덜어 하나씩 붙지 그렇게 많이 붙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피가 있을 때는 붙으면은 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마르고 있어요. 수분이 없다 보니까 마르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온도는 괜찮은데 이 수분이 모자래요. 그래서 벌레들이 지금 먹고 있네요. 이 참나무 이렇게 한 나무가 쓰러지면은 한 나무근만 따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붙는 버섯이에요. 나무에 지금 쭈루룩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지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때는 참 먹기가 좋죠. 이 벌레도 안 들어 있고 아주 담백하면서 국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참 부채버섯, 이명으로는 황금느타리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비가 들어온 관계로 모든 버섯들이 그래요. 덜 발생됐어요. 작년보다는. 참 부채버섯, 이명으로는 황금느타리가 쭉 붙어 있네요. 이렇게 계속 저 밑에까지 붙어 있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 못해요. 지금 막 나오는 이 유생도 있어요. 우리 님들 공부를 위해서 잠시 이 유생을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아주 깜찍하고 귀엽죠. 싱싱하고. 작을 때는 벌레가 잘 들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클 때는 벌레가 잘 들어가요. 그래서 소금물에 담궜다가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 사태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버섯이에요. 요즘 가을 무가 정말 맛있잖아요. 무 썰어 넣고 소고기 사태하고 무국을 끓이면 정말 시원하고 담백해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어도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고 또 마른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네요. 연홍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요것도 좋네요. 비도 안 내렸지만 이상하게 올해는 낮 온도가 높아요.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됐네요. 작년에 저 밑에까지 완전히 쭉 붙어 있던 굴참나무예요. 올해는 이 굴참나무에도 하나도 붙어 있지를 않아요. 아직 거피가 벗겨지질 않았어요. 물론 거피가 벗겨져도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붙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거피가 있을 때는 쭉 붙어 있는데 올해는 저 밑에까지 붙어 있었어요. 작년 제 영상을 보면은 쭉 크니 번님이신 정 사장님께서 정신없이 따던 곳이에요. 근데 올해는 하나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올해 버섯은 흉년이에요. 이제 버섯들은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참 부채버섯, 이명으로 황금느타리하고 또 깔때기 버섯, 회색 깔때기 버섯, 이명으로 서리버섯, 군대버섯, 칡버섯이라는 버섯도 이젠 끝물이고 팽나무 버섯이 남아 있어요.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 이른 봄까지 발생되는 한대성 버섯으로 팽나무 버섯, 이명으로는 팽이버섯이에요. 재배 팽이버섯과 같은 팽이버섯이에요. 그 팽나무 버섯만 이제 식용버섯이 남아있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